이번에는 분사와 관련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에 대해서는 크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분사 구문이 있는데 일단 유닛 48로 넘어가서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48에는 분사의 기본적인 개념과 분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1번부터 보면 분사는 동사를 변형하여 만든 형용사다 라고 나와 있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동명사 부분 공부하면서 이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분사란 동사에 원래 동사였던 동사의 품사를 가지고 있던 단어에 ing를 붙이거나 혹은 pp 형태를 만들어 주어서 형용사 역할을 하게끔 바꾸는 것을 분사라고 합니다. 동명사는 똑같이 ing를 붙이지만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현재 분사 ing 붙인 것을 이름을 현재 분사라고 하고 pp 형태가 되는 것을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분사는 명사의 앞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여기에서 명사의 앞 뒤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요건 바로 다음 부분에서 공부를 할 텐데 혹은 주어 또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보어 역할을 한다. 라고 두 가지 역할이 일단 먼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명사의 바로 앞 뒤에서 명사를 꾸며준다. 두 번째, 주어 또는 목적어를 보어의 자리에서 꾸며준다. 사실 이 부분은 분사의 역할이라기보다는 형용사 자체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형용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면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한번 살펴보면 현재 분사는 ing를 붙임으로써 능동 혹은 진행의 의미로 무엇 하는 혹은 무엇 하고 있는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예시를 보면 the running players라고 되어 있죠. running players라는 명사를 바로 앞에서 ing가 붙은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run이라는 동작을 직접 하고 있는 진행의 의미와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ing 형태의 현재 분사가 player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 분사는 수동, 그래서 되어지는, 당하는 혹은 이미 완료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broken windows라고 하면 windows라는 명사를 기준으로 break라고 하면 깨다 라는 뜻인데 창문의 입장에서는 다른 무언가를 깨는 대상이 아니라 깨짐을 당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의 형태로 window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을 한번 넘어가 보면 이제 분사의 역할이 나오는데 분사의 역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분사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형용사의 역할로 봐도 되고 분사는 곧 형용사이기 때문에 분사의 역할이다 라고 하면 곧 형용사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사실 실제로 우리가 이전에 앞 챕터에서 형용사와 부사 부분을 공부할 때 이 부분 똑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은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고 조금 새롭다, 처음 배우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든다면 조금 반성을 해야겠죠. 분사의 역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며주는데 명사를 어떤 방식으로 꾸며주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방법이라서 이름이 한정적 용법입니다. 요거 형용사 부분 공부할 때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한정적 용법은 명사를 꾸며줄 때 명사 바로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 그런데 이름이 왜 한정적이냐? 명사 바로 앞뒤에서 명사를 꾸며줌으로 인해서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켜준다
한정시켜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었냐면 이 예문은 적지 않아도 되지만 student라는 명사가 있을 때 student는 student라는 신분을 가진 불특정 다수 전부를 가리키는 거지만 그 중에서 톨이라는 형용사가 와서 바로 앞에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준다면 학생 중에서 그 중에서도 키가 큰 학생이라고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켜주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사도 마찬가지예요. 설명을 한번 보면 분사가 한 단어의 경우에는 명사의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지만 분사 자체가 수식어구를 동반하여 두 단어 이상이 될 때에는 명사의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형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He fanned away a mosquito from the sleeping child. 그는 여기에서 fan은 우리가 선풍기도 fan이라고 하죠. 그래서 fan away 하면 바람을 통해서 쫓아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쫓았다. 모기를 from the sleeping child. 여기에서 아이라는 요 명사를 바로 앞에서 sleeping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정적 용법인 거죠. 그 다음에 the baby sleeping in the cradle. cradle 하면 요람이라는 뜻이에요. is my son. 요람에서 잠자고 있는 저 아기는 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sleeping이 동사에서 파생된 문법 개념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자고 있는지까지 수식 거품 등을 데리고 올 수 있죠.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되면 영어에서는 긴 건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형태로 써줍니다. I bought a bowl. 나는 그릇을 하나 샀는데 made of plastic.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오른쪽 이 부분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생긴 게 똑같기 때문에 구분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 분사는 명사의 동작이나 상태,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명사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한다. sleeping child 하면은 자고 있는 아이. 반면에 동명사는 명사의 용도와 목적을 나타낸다. 그래서 무엇 하기 위해 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가방인데 잠을 자기 위한 그런 목적의 가방 이렇게 해석이 되면 동명사가 된다 라고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형용사의 두 번째 역할, 그러니까 명사를 어떻게 꾸며주는지 두 번째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는 보어 자리에 쓰이는 서술적 용법입니다. 이 두 번째 용법은 왜 이름이 서술적 용법이었냐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문장을 나눌 때 보어가 있는 문장은 사실 두 가지 형식이기 때문에 두 가지 형식만 생각을 해보면 이 형식 문장에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인데 굳이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쓰자면 주격 보어. 5형식 문장인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도 있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 이렇게 있습니다. 보어가 각각 2형식 문장, 5형식 문장 구조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문장을 나눌 때에는 이렇게 동사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동사를 기준으로 앞부분은 주어, 부, 주어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주부 혹은 그냥 주어. 그리고 동사가 주어 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모두 결정한다고 했죠. 동사가 뒤에 보어를 하나 데리고 올지 목적어와 보어 다 데리고 올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동사와 동사를 포함한 동사가 데리고 다니는 모든 아이들을 포함해서 이 전체를 서술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사와 나머지 전체를 서술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보어는 동사의 소속하에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술어의 일부다. 그래서 서술적 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데
딱 보면 나오죠? 주격 보어는 방금 전에 했던 것 중에 이 형식 문장 구조에서 쓰이는 보어. 목적격 보어는 O 형식 문장 구조에서 쓰이는 보어입니다. 주격 보어. 이 형식 동사, 우리 동사 이름도 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생각이 잘 안 난다면 다음에 복습을 하는 걸로 해요. 이 형식 동사 뒤에서 주어를 보충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the boy was crying in his room 이라고 하면 그 소년이 울고 있는 상태예요. 울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주어 자리에 있는 the boy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격 보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He seemed very worried. 여기에서 걱정하고 있는 대상도 주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용법을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한정적 용법이냐 서술적 용법이냐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동사를 기준으로 떨어져 있냐 떨어져 있지 않냐, 꾸밈을 받는 이 대상이 주어가 동사를 기준으로 떨어져 있냐 떨어져 있지 않냐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오형식 문장구조, 목적격 보어도 한번 보면 오형식 문장구조는 이런 문장구조인데 여기에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가 보충 설명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we heard them, 우리는 들었는데, 우리는 heard, 동사, them, 목적어죠. 그리고 누가 소리 지르는 거냐면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하고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뒤에서 them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at each other. each other 하면 서로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I had my hair cut. 여기에서 I가 주어, had가 동사, my hair 목적어, cut 목적격 보어. 여기에서 cut은 cut은 3단 변화가 다 똑같죠. 여기에서 마지막 PP 형태의 cut입니다. 왜냐면 내 머리카락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내 머리카락이 가위질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잘려지는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cut은 PP 형태의 과거분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문장은 기억해두면 회화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나 머리 잘랐어 라고 할 때 한국말로는 나 머리 잘랐어 라고 하면 I cut my hair 인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I cut my hair 이라고 하면 내가 내 머리를 잘랐어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상해요. 나는 내 머리가 잘려지게 했어 의 의미라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는 나 머리 잘랐어 라고 할 때 I had my hair cut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른쪽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작은 2번에 보어로 쓰일 때 현재 분사와 동명사 구분, 이 부분도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동명사 할 때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구분하는 유닛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주격 보어로 쓰일 때 주어와 일치하면 동명사, 주어를 설명하면 현재 분사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앞 유닛 어디냐면 요 부분 192쪽에 요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문제 풀다가 잘 모르겠다 하면 요 192쪽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페이지를 적어둘게요. 혹시 문제 풀다가 잘 기억이 안 나면 페이지 192쪽 복습하기. 그리고 세 번째도 우리 했던 부분이에요.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어디에서 나왔냐면 투부정사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투부정사에서 원형부정사 챕터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원형부정사가 유닛 어디였냐면 맨 마지막 부분 유닛 43에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쓰였을 때 이 뒷부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헷갈린다면 176쪽을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페이지를 적어둘게요. 페이지 176쪽 복습하기.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는 다 이제 동사의 뿌리를 두고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to를 붙이거나 pp 형태를 붙이면서 변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제일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이해만 하면 문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렵다고 무조건 잘 넘기라고 하지 말고 잘 모르는 부분은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유닛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49에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구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현재 분사는 앞에서 했던 거 복습을 하자면 ing를 붙여서 능동 혹은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무엇 하는, 하고 있는 의 의미였고 과거 분사는 pp 형태로 수동의 의미, 당하는 혹은 완료, 이미 완료된 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는 고등학교 수능 공부할 때까지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 조금 슬픈 부분은 뭐냐? 개념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예시 싸움이기 때문에 평소에 단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개념 알아도 우리가 문제로 주어지는 단어의 뜻을 모른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involving이냐 involved냐 둘 중에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원래 원형인 involve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요. 그러면 ing인지 ed인지는 아예 고를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결국에는 공부를 하다 보면 단어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사 부분을 내가 유난히 많이 틀린다 라고 하면 평소에 단어 공부를 조금 더 꼼꼼하게 정확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1번 부분부터 한번 보면 1번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의미 구분이 나오죠. 현재 분사는 무엇을 하게 만드는 의 능동적인 개념이고 과거 분사는 뭐뭐 하게 된의 수동적인 개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interesting idea 라고 하면 interest는 원래 원형이 기본 형태를 정말 꼼꼼하게 잘 알아야 되는데 interest는 흥미 있다가 아니에요. 뒷부분까지 잘 외워야 되는데 흥미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흥미를 주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ing. 그런데 만약에 흥미를 느낀다 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그럼 수동의 의미가 돼야겠죠. 그래서 interested audience. 청중의 입장에서는 청중은 흥미를 느끼는 대상이기 때문에 interested 이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interest라는 단어 평소에 정말 많이 봐서 이 정도는 쉬운 단어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ing랑 ed 중에 골라라 라고 하면 이렇게 좀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단어 공부할 때 특히 동사 단어를 공부할 때에는 요 뒤까지 왜냐면 흥미를 까지는 정확하게 외웠어도 느끼다라고 외워버리면 아예 반대가 되기 때문에 ing냐 pp냐의 개념에서는 완전히 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He is watching the sleeping dog. sleeping dog, sleeping이라는 예문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는 지금 보고 있는데 개의 입장에서는 자고 있는 이기 때문에 ing가 나와야 된다. She showed me the pictures. 그녀는 나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하고 사진의 입장에서는 사진은 찍히는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pp 형태의 taken이 와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taking이냐 taken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꾸밈을 받는 요 명사를 기준으로 항상 꾸밈을 받는 명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녀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꾸밈을 받는 요 픽처의 기준으로는 픽처는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히는 대상이기 때문에 taken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다음 I like the flowers. 나는 꽃을 좋아한다. 인데 어떤 꽃이냐면 하고 살펴보니까 deliver는 배달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준은 flowers 라서 꽃은 배달하는 대상이 아니라 배달이 되어지는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PP 형태로 delivered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감정동사의 분사 형용사는 중학교 때 정말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 분사와 관련된 부분이 학교 시험에 나온다면 단골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정말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설명을 한번 보면 감정을 느끼게 할 때에는 현재 분사 ing가 오고 감정을 느끼게 될 때에는 과거 분사 pp가 온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해를 해야 까먹지 않고 이제 나중에도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감정동사라는 건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감정동사는 항상 뜻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다가 아니라 느끼게 하다. 어떠한 감정을 유발하다. 로 끝이 납니다.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감정 동사는 항상 끝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하다, 유발하다 라고 끝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tired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사실 tired나 tiring 표현을 더 많이 써서 원형 tire는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요 tired이라는 단어가 피곤한 것이랑 관련돼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 거예요. 하지만 그 끝이 어떻게 끝나냐까지 생각해 보면 tired은 피곤하다가 아니라 피곤함을 느끼게 하다. 그러니까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목적어에게 피곤함을 느끼게 하다. 목적어의 피곤함을 유발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지만 ing와 pp를 고를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동사에서 ing 형태의 현재 분사가 되면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내 뜻이 되는 것이고 pp 형태가 되면 당하다의 의미죠. 어떠한 느낌을 느끼도록 당하는 그러니까 곧 pp가 느끼는 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ing와 pp를 구분할 때에는 일단 처음에는 너무 헷갈린다 하면 pp가 느끼는 거야, ing가 느끼게 하는 거야 라고 처음에는 단순 암기를 해도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둘 중에 뭐가 뭐였더라? 이렇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동사의 뜻이 유발하다야, 느끼게 하다야 라는 것을 기억을 먼저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정동사가 무엇을 꾸며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쉬운 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감정을 느낀다 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혹 가다가 동화 같은 시적인 표현에서는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다른 대상도 감정을 부여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문법책에서 보는 표현들은 사람만이 감정을 느낀다고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pp 형태의 표현은 감정을 느낀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주로 사람을 꾸며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대상은 사람도 될 수 있고 사물도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한데 행복한 이유가 어떠한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닌 어떠한 사물,
예를 들어서 영화라던가 어떤 소식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 분사가 꾸며주는 대상이 사물이라면 약간 머리를 쓴다면 사물을 꾸며주는 건 ing 라고 단순화해서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꾸며주는 대상이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러한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면 ing, 직접 느끼는 대상이면 pp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게 할 때에는 ing, 감정을 직접 느끼게 될 때에는 과거 분사가 온다는 것. 오른쪽 설명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물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현재 분사 ing가,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주로 pp가 오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나눠서 보면 사물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ing가 온다 라는 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과거 분사도 올 수 있고 ing도 올 수 있다. 왜냐면 사람은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고 직접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he is very boring 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 자체가 되게 지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지루해지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he was very bored 라고 하면 그가 직접 지루함을 느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시들 한번 보면 다 원형 형태의 동사는 쌤이 아까도 말했듯이 뭐뭐 하게 하다,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하다 라고 끝이 납니다. 지루함을 느끼게 하다, 충격을 다른 대상에게 느끼게 하다, 다른 대상이 기쁨을 느끼게 하다. 그렇기 때문에 ing가 오면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유발하는 내 의미가 되는 거고, pp가 와야 그 사람이 직접 감정을 느끼는 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문을 한번 잘 살펴보고 다른 대상이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직접 느끼는지에 대해서 맥락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예문은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